각자 심리적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적절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성격이 조금씩, 그리고 행동이 조금씩 그에 따라 바뀌는 건데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죠. 구스타프 융은요,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쓰고 관계를 이루어간다 라고 말을 했을 만큼 인간은 멀티 페르소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멀티 페르소나를 지니고 살아가죠. 공존, 공생을 위한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되죠. 개인과 사회가 구분되지 않는 순간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안함에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싶은 강동 선사문화축제. 언제, 어디서든 즐기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알고 계신지요? 학자에 따라 추정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0만 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30만 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 같죠? 하지만 지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46억 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에 비해서 인간의 역사는 정말 짧기 그지없다는 거죠. 심지어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도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험난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물은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변화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린 이걸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는 장기간에 거쳐서 서서히 변화한다는 특징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진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모기로 돋아오른 장장근이나 어금니 뒤로 나는 사랑니, 귓바퀴 안쪽에 살짝 삐죽 튀어나온 다윈 포인트 등 퇴화 중인 기관들이라서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사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부족 생활을 했죠. 왜냐하면 험난한 자연에서 개인이 혼자서 살아남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대형 동물들과 견주기에 인간은 체력도 약하고 그리고 몸집도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즉 인류는 협동하면서 살아가야 생존하기에 유리한 개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죠. 신석기 시대 집단 취락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집터와 유물이 출토된 곳이 있죠. 빗살무늬 토기와 반달 돌칼 등 100여 개의 유물들도 함께 말이죠. 바로 서울 암사동에 위치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고 합니다. 대략 6,000년이나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매년 10월마다 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26회 강동 선사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하죠. 요즘 시국에 공동체가 무슨 말이냐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고? 오늘은 팬데믹 시대 우연한 만남을 가지는 방법, 우리의 축제를 읽어드립니다에서 너와 나를 다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코로나를 맞닥뜨렸을 때 기억하시나요? 혼란과 불안의 나날이었죠. 물론 지금도 불안한 건 여전하겠지만 팬데믹 초기보다는 무뎌진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불안, 우울을 느낀다고 답한 분들이 50% 이상이었거든요. 이런 결과는 청년층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는데 아마도 근무 환경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사적 시간과 공적 시간의 경계감이 없어진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또 사회적 고립에 의한 긍정적인 정서 교류의 감소가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미디어에 노출될 시간이 증가했잖아요. 그로 인해 타인과의 비교에 의한 자존감 저하도 계속해서 생겨난 거죠. 불안은 사람의 사고를 마비시키는데 그중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잔기침이 난다거나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불안한 거죠.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증상을 검색해봐야지. 왠지 나랑 일치하는 것 같아. 그때부터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컨디션 안 좋을 뿐인데 1시간 뒤에는 관을 짜놔야 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일파만파 연결되기도 하죠. 심리학자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처럼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리고 그런 불안이 사회에 만연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되기 쉬워지겠죠.
개인의 생활과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면서 공동체 혹은 집단 생활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비추십니다. 사실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관계라는 거죠.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구절이 있으실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데 요즘 행복을 찾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지요. 인간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사람들과의 관계거든요. 유학 시절에 저는 미래를 위해서 매일같이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죠. 휴일에도 그리고 그쪽 명절에도 계속해서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 조언 하나를 주신 거예요. 경일, 이 낯선 미국 땅에서 보내는 이 몇 년의 시간도 마땅히 너의 인생에서 존중받아야 할 시간이야.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잇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주신 말씀이었고요. 인간의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도 오겠지만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즉 관계로부터도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들은 눈앞의 것들에 여유가 없어서 먼 미래에 막연한 행복을 위해서 혹은 나만의 행복에만 몰두하느라 관계를 잊고 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일회성 인간관계와 SNS의 발전으로 넘쳐나는 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며 가끔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줬으면 할 때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건 역시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곁을 보지도 않고 목표 트랙을 달린 끝에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그걸 같이 축하해 줄 사람도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공허하고 슬프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게 하나 있죠. 첫 번째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안 끼면 낯설기까지 해요. 반쯤 헐벗은 느낌? 심지어는 속옷을 안 입었다 혹은 외투를 안 입었다 라는 느낌까지 가지고 있다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우리 한국을 덮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스크를 구하려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마스크 산다는 것이 아이돌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어려웠었습니다. 쇼핑몰에서 공지를 하죠. 모월 모시에 500박스만 판매합니다. 그때부터 구매자들이 대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땡 하고 되자마자 치열하게 장바구니에 담죠. 그뿐인가요? 몇 배로 가격이 올랐는데도 동이 나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죠. 국민들은 많고 게다가 며칠 간격으로 갈아야 하니까 얼마나 마스크가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런 물리적 마스크뿐만 아니라 각자 심리적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적절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성격이 조금씩 그리고 행동이 조금씩 그에 따라 바뀌는 건데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죠. 방송에서 나오는 본캐, 부캐 같은 그런 느낌. 구스타프 융은요.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쓰고 관계를 이루어간다 라고 말을 했을 만큼 인간은 멀티 페르소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더 다양한 관계, 더 그리고 많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더 많겠죠. 그런데 그 관계들이 달라지는 변곡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달라진 두 번째가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비대면입니다. 이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비대면이라는 말은 꽤 낯설었던 그런 단어였어요. 하지만 이제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일상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죠. 미팅, 업무, 수업, 면접, 그리고 심지어 축제, 게다가 하다못해 랜선 차례도 있더라고 할 만큼 비대면으로 인한 명암도 확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 기존의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인간관계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였는데 소원해졌다거나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거나 관계의 거리에 따라서 내게 주는 것도 다르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정서적인 안정과 위로를 주는 거고요. 조금은 어색하고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다는 의외의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관계 정립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몰랐던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어느새 한 발 더 나아간 나를 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나를 만나면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시작점의 기준은 나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신만의 문화생활이나 취미를 향유하되 아니면 관심사나 흥미 분야와 관련된 모임을 찾아서
즐겨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팬데믹 이후로 각양각색의 비대면 모임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축제도 좋은 겁니다. 우리 인류는 씨족 사회, 원시 부족 공동체 사회 같은 아주 작고 혈연적인 그런 단위로 움직일 때도 우연한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만 나에게 좋은 일도 많고 그리고 더 강한 생존력을 가진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하나 바로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집착적이고 늘 가까이 보던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우연하게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아주 혈연적이고 가까운 관계는 아니지만 약간은 느슨하면서도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과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행복감을 만들어내면서, 심지어는 축제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오래 사는 생명력과 에너지를 가지게 됐다는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죠. 자, 그러니 이 축제도 우리의 6,000년 전 유물을 남겨주신 조상님들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이자 선물이 아닐까요? 축제의 역사적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제사의식에서부터 시작하죠.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바가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사회문화적 기능과 놀이적 요소가 더해져서 주민들에게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참여자에게 정체감이나 소속감을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제에는 또 다른 좋은 측면이 있죠. 소소한 소통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큰 뭉텅이의 대화가 아닌 이를 잘게 나눈 대화를 말하는 거죠. 사실 현대인들의 이 투머치한 대화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 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물건을 사려는데 가게에서 종업원이 계속 쫓아오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에서 사장님이 계속 맛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어보고 확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런 과다한 소통이나 피드백은 오히려 받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남겨주곤 했거든요. 이번에 유행했던 MBTI나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자신의 SNS에 공유한다거나 결과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도 소소한 소통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 테스트를 관계 맺기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사실 MBTI는요, 성격 검사라기보다는 지난 3, 4년 혹은 4, 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떤 사회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소소한 소통,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소소한 소통을 만들 수 있는 느슨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적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팅엄 트렌트 대학의 줄리엣 웨이크필드 교수가 2016년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바죠. 소속감만으로도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런데 집단 생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큰 행복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서로인 거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소통 방식을 익히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또 다른 관계를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자율적 개인을 존중해주며 공존해가는 겁니다. 인간은 멀티페르소나를 지니고 살아가죠. 공존, 공생을 위한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되죠. 개인과 사회가 구분되지 않는 순간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개인이 존중된다는 전제하에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모임 주제는 관심사나 눈여겨봤던 분야로 시작을 하면 공감대 형성도 재밌어지겠죠. 그게 아니라면 취미나 축제와 같은 문화적 체험 혹은 관심사 공유도 괜찮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강한 연대감으로 나를 구속해서 개인의 행복을 떨어뜨리는 것은 막아내지만, 이런 소속감과 그리고 연대감을 적정하게 느끼게 만드는 공동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절묘한 그런 기회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저 소비와 오락의 그런 기회라고만 생각됐던, 사실은 축제의 가장 진정한 순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축제 속에서 부담 없는 소소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3대 축제 중 하나인 제26회 강동 선사문화축제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여러분의 불안함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싶은 강동 선사문화축제. 언제 어디서든 즐기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간 행복 요소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인간은 멀티페르소나를 지니고 살아가죠. 비대면으로 인한 새로운 방식의 인간관계. 좋아하는 것 혹은 자신만의 문화생활, 축제를 즐겨보세요. 소소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